김정자는 새벽 5시면 눈이 떠졌습니다. 50년을 그렇게 살아온 몸이었습니다. 좁은 원룸의 창문 너머로 겨울 새벽의 어둠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일어나 작은 부엌으로 갔습니다. 수돗물 소리가 고요한 방 안을 채웠습니다. 정자는 낡은 주전자에 물을 받으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10년 전 이사 온 이 동네는 여전히 낯설었습니다. 아니, 익숙해지려 하지 않았다는 게 맞았습니다. 민호가 결혼하면 함께 살 거라 믿었으니까요. 엄마는 평생 너를 위해 살았다. 혼잣말이 입술을 스쳤습니다. 그 말은 진실이었습니다.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날, 민호는 겨우 6살이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정자는 단 한 번도 울지 않았습니다. 아이 앞에서는 무너질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그녀는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봉제 공장의 재봉틀 소리는 그녀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손가락 끝이 바늘에 찔리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민호의 학비, 학원비, 교복값, 모든 것이 그녀의 손끝에서 나왔습니다. 민호는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공부를 잘했고 대학도 좋은 곳에 갔습니다. 취직도 순탄했습니다. 그 모든 순간마다 정자는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고 확신했습니다. 엄마, 나 이번에 승진했어. 3년 전 민호가 전화로 전한 소식이었습니다. 정자는 기쁨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승리 같았습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 전화는 뜸해졌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 짧은 안부만 주고받았습니다. 며느리 수진의 목소리는 늘 예의 바르되 차가웠습니다. 어머님, 요즘 많이 추우시죠? 건강 조심하세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민호는 결혼 후 아파트를 장만했습니다. 서울 강남의 넓은 집이었습니다. 정자는 한 번도 그곳에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명절에만 잠깐 들렀습니다. 민호의 말은 늘 다음을 약속했습니다. 정자는 그 다음을 기다리며 좁은 원룸에서 혼자 살았습니다. 오늘도 정자는 공장으로 향할 준비를 했습니다. 65의 나이에도 그녀는 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국민연금도 저축도 없었습니다. 모든 돈은 민호에게 쏟아부었으니까요. 괜찮아. 조금만 더 견디면 돼. 그녀는 거울에 비친 주름진 얼굴을 보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희끗희끗 센 머리카락, 굽은 허리, 거친 손. 세월의 무게가 그녀를 짓눌렀지만 정자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가는 길, 동네 슈퍼 앞을 지났습니다. 유리창에 붙은 사탕 증정 광고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정자는 문득 민호의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사탕 하나에 환하게 웃던 그 얼굴. 엄마, 나 이거 먹고 싶어. 그래, 우리 민호 다 사줄게. 그때는 가난해도 행복했습니다. 민호가 자신만 바라보던 시절이었습니다. 공장에 도착하자 다른 언니들이 반겼습니다. 정자 씨, 또 제일 먼저 왔네. 쉬엄쉬엄 해야지. 괜찮아요. 익숙해서요. 정자는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재봉틀 앞에 앉으면 잡념이 사라졌습니다. 기계의 규칙적인 소리만이 그녀를 위로했습니다. 점심시간, 동료들은 도시락을 펼쳤습니다. 누군가 물었습니다. 정자 씨 아들, 잘 지내지? 네, 잘 지내요. 바빠서 연락은 잘 못해도요. 그래도 대단하다. 혼자 아들 대학까지 보냈잖아. 나 같으면 못했을 거야. 칭찬이었지만 정자의 가슴 한편이 쓰렸습니다.
정작 중요한 건 민호가 자신을 얼마나 기억하는가였습니다.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온 정자는 휴대폰을 켰습니다. 메시지가 하나 와 있었습니다. 민호, 엄마, 이번 주말은 회사 일로 바빠. 다음 주에 전화할게. 정자는 한참을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답장을 쓰려다 지웠습니다. 그냥 응이라고 보낼까? 아니면 괜찮아. 일 열심히 해라고 할까? 결국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겨울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방 안을 채워갔습니다. 정자는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녀는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평생을 바쳤는데 이게 맞나? 그 의문은 오래전부터 그녀를 따라다녔습니다. 하지만 정자는 매번 그 생각을 밀어냈습니다. 아들은 효자였습니다. 바쁠 뿐이었습니다. 언젠가는 자신을 찾아올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정자는 좀처럼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엄마는 평생 너를 위해 살았다. 그 말은 다짐이자 위안이자 질문이었습니다. 새벽이 오고 있었습니다. 또 하루가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정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평온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저 익숙한 외로움만이 그녀를 감쌌습니다. 민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우리 집으로 오세요. 정자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3년 만의 초대였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옷장을 뒤졌습니다. 가장 깨끗한 옷을 골랐습니다. 거울 앞에서 몇 번이고 매무새를 다듬었습니다. 토요일 아침, 정자는 2시간을 들여 민호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강남의 고급 아파트 단지. 경비원이 정자를 힐끗 보았습니다. 낡은 외투와 헌 가방.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수진이었습니다. 미소는 완벽했지만 눈은 차가웠습니다. 어서 오세요. 정자는 현관에서 신발을 벗었습니다. 넓은 거실이 펼쳐졌습니다. 흰색 가죽 소파, 대리석 바닥, 큰 TV. 모든 것이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민호는? 회사 일 때문에 조금 늦는데요. 곧 올 거예요. 수지는 주방으로 갔습니다. 정자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너무 푹신해서 불편했습니다. 그녀는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민호는 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차 드세요. 수진이 찻잔을 내밀었습니다. 정자는 두 손으로 받았습니다. 고맙다. 네.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자는 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며느리는 휴대폰만 보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네. 요즘 민호 일이 많이 바쁘니? 바쁘죠. 항상 바빠요. 차갑게 잘라 말했습니다. 정자는 더 물을 수 없었습니다. 저녁 무렵 민호가 돌아왔습니다. 엄마, 왔어요? 그래. 잘 있었니? 네. 밥 먹었어요? 배달시킬까요? 아니, 괜찮아. 엄마가 해줄게. 됐어요. 그냥 시켜요. 민호는 휴대폰을 꺼내 주문했습니다. 정자는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식사는 조용했습니다. 민호와 수지는 서로 대화했지만 정자에게는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침묵 속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입맛이 없었습니다. 식사 후 수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응?
저희가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정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수진이 민호를 보았습니다. 민호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뭔데? 수진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큰아버님 댁 아시죠? 형예? 그럼. 알지. 거기. 요즘 많이 힘드시대요. 큰어머님 건강도 안 좋으시고. 정자는 알아챘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잠깐 형님 댁에 가서 도와주시면 어떨까 해서요. 뭐? 정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잠깐만요. 한 달. 아니, 두세 달 정도만요. 형님도 어머님이 오시면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민호가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형도 혼자 다 감당하기 힘들대요. 엄마가 좀 도와주시면 안 돼요? 민호야. 엄마, 우리가 모실 수 있으면 모시고 싶어요. 진짜로요. 근데 수진이가 회사 일도 있고, 저도 요즘 야근이 많아서 엄마 제대로 모실 자신이 없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정자는 알았습니다. 그럼 나를 형네 집으로 보내겠다는 거니? 보낸다는 게 아니라, 수진이 가로막았습니다. 어머님, 오해하지 마세요. 저희도 어머님을 모시고 싶어요. 근데 지금은 타이밍이 안 맞아요. 형님 댁 도와주시고, 나중에 다시 모시면 안 될까요? 나중? 정자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나중에 언제인데?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진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정자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화장실 좀. 저쪽이에요. 정자는 비틀거리며 복도로 갔습니다. 화장실 문을 닫았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 창백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진정해. 진정해야 돼. 그녀는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숨을 고르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부엌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호와 수진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말해? 어머니 기분 상하셨잖아. 그럼 어떻게? 직접 말해야지. 계속 미룰 수는 없잖아. 알아. 근데 근데 뭐? 당신 어머니랑 같이 사는 거 나는 싫어. 진짜로. 정자는 숨을 멈췄습니다. 자기야, 목소리 좀 낮춰. 왜? 어차피 들으셨을걸? 민호야, 솔직히 말해봐. 당신도 부담스럽잖아. 매일 눈치 보이고 간섭하시고. 나는 못 견디겠어. 수진아, 형네 집 가시는 게 서로한테 좋아. 어머니도 편하실 거야. 거기는 시골이니까 복잡하지도 않고. 그래도 뭐? 당신이 결정해. 나랑 어머니. 누가 더 중요해? 침묵이었습니다. 정자는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민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알았어. 형한테 연락할게. 잘 생각했어. 정자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화장실로 돌아갔습니다. 문을 닫고 변기 뚜껑에 앉았습니다.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평생을 바쳤는데. 목이 메었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울면 안 됐습니다. 한참 후 정자는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민호와 수지는 태연하게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응. 그럼 형네 집 가시는 거 괜찮으시죠? 정자는 민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은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야겠지. 고맙습니다, 어머님. 수진이 웃었습니다. 완벽한 미소였습니다.
정자는 가방을 챙겼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었습니다. 민호가 따라 나왔습니다. 엄마, 택시비 드릴게요.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정자는 받지 않았습니다. 됐다. 엄마, 됐다고 했어. 정자는 문을 열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혼자가 되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이게 대가인가? 평생을 바쳤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 결과가 이것이었습니다. 아파트를 나서자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정자는 걸었습니다. 방향도 모른 채 걸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무언가 달라졌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 타올랐습니다. 분노였습니다. 배신감이었습니다. 그리고 결심이었습니다. 이제 달라져야 해. 정자는 멈춰 섰습니다. 주먹을 쥐었습니다. 나를 위해 살아야 해. 그 말은 처음이었습니다. 평생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말이었습니다. 정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보였습니다. 희망이었습니다. 아주 작지만 분명한 희망이었습니다. 정자는 원룸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닫자 어둠이 그녀를 감쌌습니다.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은 이미 말랐습니다. 남은 건 공허함 뿐이었습니다. 평생을 바쳤는데 그 말을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새벽까지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는지, 답은 명확했습니다. 처음부터였습니다. 정자는 자신을 지우며 살았습니다. 민호만을 위해 존재했습니다. 그것이 사랑이라 믿었습니다. 틀렸어.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침이 왔습니다. 정자는 일어났습니다. 거울을 보았습니다. 주름진 얼굴, 키끗한 머리. 하지만 눈빛이 달랐습니다. 이제 나를 위해 살아. 그날 정자는 공장에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은행 직원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통장 정리하려고요. 네. 신분증 주세요. 정자는 떨리는 손으로 신분증을 꺼냈습니다. 직원이 컴퓨터를 두드렸습니다. 잔액이 87만 원 있으시네요. 다 찾을게요. 전액이요? 네, 돈을 받았습니다. 묵직했습니다. 평생 모은 전부였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이었습니다. 원룸 매매 알아보시나요? 아니요. 제 원룸을 팔고 싶어요. 중개인이 눈을 깜빡였습니다. 파시겠다고요? 언제부터 사셨는데요? 10년 됐어요. 가격이 많이 올랐을 텐데. 왜 파시려고요? 이사 가려고요. 어디로요? 정자는 잠시 멈췄습니다. 어디로? 생각해 본 적 없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일단 팔고 싶어요. 중개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세 확인하고 연락드릴게요. 집으로 돌아온 정자는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옷장을 열었습니다. 낡은 옷들 뿐이었습니다. 대부분 버렸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민호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식, 중학교 수학여행, 대학 졸업식. 모든 순간에 정자가 함께였습니다. 사진 속 민호는 웃고 있었습니다. 정자도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과거였습니다. 정자는 사진을 상자에 넣었습니다. 던지지 않았습니다. 미련이 남아서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기록이었습니다.
자신이 살아온 증거였습니다. 다음 날 공장 반장에게 전화했습니다. 반장님, 저 그만둘래요? 뭐, 정자 씨, 갑자기 왜? 몸이 안 좋아서요. 많이 아파? 병원은 갔어? 괜찮아요. 그냥 쉬고 싶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래. 알았어. 몸 조리 잘해. 네, 고마웠어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50년을 일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쉽지 않았습니다. 이틀 후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손님, 매수자 나왔어요. 빨리 처리하고 싶다는데 괜찮으시죠? 네, 좋아요. 계약은 순식간이었습니다.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돈이 통장에 들어왔습니다. 2,500만 원. 평생의 재산이었습니다. 정자는 작은 여행 가방 하나만 챙겼습니다. 무거운 짐은 모두 버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민호에게. 엄마는 떠난다. 어디로 가는지는 나도 모른다. 다만 이제 나를 위해 살고 싶다. 평생을 너를 위해 살았다. 그게 사랑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틀렸다. 사랑은 희생이 아니다. 사랑은 서로를 존중하는 것이다. 나는 그걸 몰랐다. 너를 원망하지 않는다. 너도 내 삶을 살아라. 나는 내 삶을 살겠다. 건강해라. 엄마, 편지를 봉투에 넣었습니다. 민호의 주소를 적었습니다. 우체통에 넣었습니다.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버스 터미널로 갔습니다. 표를 샀습니다. 목적지는 아무 곳이나 골랐습니다. 강릉, 바다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버스에 올랐습니다. 창밖을 보았습니다. 서울이 멀어졌습니다. 익숙한 풍경이 사라졌습니다. 정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피곤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버스는 달렸습니다. 3시간 후 강릉에 도착했습니다. 터미널을 나서자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가웠지만 상쾌했습니다. 정자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바다로 걸었습니다. 해변에 도착하자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자는 모래밭에 앉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이런 게 있었구나. 평생을 일만 하며 살았습니다. 바다를 본 게 언제인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옆에 할머니 한 분이 앉았습니다. 혼자 오셨어요? 네, 어디서 오셨어요? 서울에서요. 여행이에요? 정자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새 시작이요. 할머니가 웃었습니다. 좋네요. 나이 들어서 새 시작이라니. 늦었을까요? 늦은 건 없어요. 시작하는 게 중요하지. 할머니는 일어났습니다.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할머니가 떠났습니다. 정자는 혼자 남았습니다. 파도가 밀려왔습니다. 발끝을 적셨습니다. 차가웠지만 싫지 않았습니다. 정자는 일어났습니다. 모래를 털었습니다. 숙소를 찾아야 했습니다. 골목을 걷다 작은 게스트하우스를 발견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집이라는 간판이 달려 있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따뜻한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어서 오세요. 젊은 여자가 웃으며 맞았습니다. 방 있나요? 네, 있어요. 며칠 묵으실 거예요? 모르겠어요. 일단 하루요. 알겠습니다. 방은 작았습니다. 하지만 깨끗했습니다. 창문을 열자 바다가 보였습니다. 정자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부드러웠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처음으로 평화로웠습니다. 나는 할 수 있어. 그 말은 다짐이었습니다. 그리고 희망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파도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렸습니다. 정자는 잠들었습니다. 꿈을 꾸지 않았습니다. 강릉에서 보낸 일주일은 꿈 같았습니다. 정자는 아침마다 바다를 보았습니다. 산책을 했습니다. 책을 읽었습니다. 평생 처음 하는 일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게스트하우스 주인이 물었습니다. 오래 계실 거면 속초 쪽 원룸 하나 알아봐 드릴까요? 여기보다 저렴해요. 속초요? 네. 바다도 가깝고 조용해요. 제 친구가 빈방 하나 있대요. 정자는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길지 않았습니다. 알아봐 주세요. 사흘 후 정자는 속초로 이사했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하지만 창문으로 바다가 보였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짐을 풀고 마트에 갔습니다. 장을 보는 것도 오랜만이었습니다. 좋아하는 반찬거리를 골랐습니다. 민호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요. 계산대 앞에서 할머니 한 분이 말을 걸었습니다. 새로 오셨어요? 네. 어디서요? 서울에서요. 혼자 사세요? 네. 할머니가 웃었습니다. 나도 혼자 살아요. 이름이 뭐예요? 김정자요. 나는 박불예. 반가워요. 저도요. 불례는 말이 많았습니다. 동네 이야기, 장 보는 팁, 맛집 정보. 정자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싫지 않았습니다. 우리 집에 한번 놀러 와요. 괜찮아요. 아니야. 와. 혼자 사는 사람끼리 챙겨야지. 불례의 집은 정자의 집에서 2블록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작았지만 아늑했습니다. 앉아요. 차 끓여줄게. 불례는 주방으로 갔습니다. 정자는 거실을 둘러보았습니다. 사진들이 많았습니다. 가족 사진들이었습니다. 가족이 많으시네요. 아들 2, 딸 1, 다 장가 시집 보냈어. 자주 봐요? 가끔 바쁘니까. 불례의 목소리에 서운함은 없었습니다. 정자는 놀랐습니다. 안 외로워요? 처음엔 외로웠지. 근데 익숙해지더라. 이제는 편해. 편해요? 응. 눈치 안 보잖아. 내 마음대로 살 수 있고. 정자는 불례를 보았습니다. 얼굴에 평화가 있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시간 문제야. 차를 마시며 두 사람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자는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호에 대해, 배신에 대해, 떠나온 이유에 대해. 불례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했어. 뭐가요? 떠나온 거 쉽지 않았을 텐데. 정자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맞아요. 쉽지 않았어요. 근데 해내잖아. 대단해. 그날부터 불례와 정자는 자주 만났습니다. 함께 바다를 걸었습니다. 시장에 갔습니다. 밥을 나눠 먹었습니다. 정자는 웃는 법을 다시 배웠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는 법도 배웠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호였습니다. 문자였습니다. 엄마, 편지 받았어요. 어디 계세요? 걱정돼요. 연락 주세요. 정자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또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미안해요.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정자는 읽었습니다. 하지만 답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전화가 왔습니다. 정자는 받았습니다. 엄마? 응, 엄마, 어디 계세요? 괜찮으세요? 괜찮아. 어디 계신지 말씀해 주세요. 제가 찾아갈게요. 안 돼. 엄마, 민호야, 정자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엄마는 이제 엄마 인생을 살 거야. 무슨 말씀이세요? 너한테 기대지 않을 거야. 너도 내 삶 살아.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요. 다시 모실게요. 필요 없어. 엄마! 민호야, 엄마는 행복해. 지금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가 행복하세요? 응. 처음으로 민호가 울먹였습니다. 죄송해요, 엄마. 괜찮아. 너를 원망하지 않아. 그냥 이제 각자 살자. 네, 건강해라. 엄마도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정자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정자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바다로 걸었습니다. 파도가 밀려왔습니다. 발을 적셨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머리카락이 날렸습니다. 더 이상 쫓겨나는 사람이 아니야. 정자는 소리 내어 말했습니다. 나는 선택한 거야. 내가 파도가 대답했습니다. 철썩, 철썩. 정자는 웃었습니다.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정자는 작은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설거지와 청소였습니다. 힘들었지만 즐거웠습니다. 사장님도 좋았고 손님들도 친절했습니다. 불례와는 거의 매일 만났습니다. 저녁을 함께 먹고 TV를 보고 수다를 떨었습니다. 정자야, 요즘 표정 많이 좋아졌어. 그래요? 응. 처음 왔을 때는 죽어있는 얼굴이었는데, 그랬나요? 근데 지금은 살아있어. 진짜로. 정자는 거울을 보았습니다. 불례 말이 맞았습니다.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어느 토요일 불례가 물었습니다. 아들한테 연락 안 해? 아니요. 안 궁금해? 궁금하죠? 근데 참아요. 왜? 다시 흔들릴까 봐요. 불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명하네. 그런가요? 응. 내가 약해 보여도 강해. 정자는 웃었습니다. 강하진 않아요. 그냥 살고 싶은 거예요. 제대로. 그게 강한 거야. 그날 저녁 정자는 혼자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일몰이었습니다. 하늘이 불타올랐습니다. 정자는 모래밭에 앉았습니다. 파도 소리를 들었습니다. 바람을 느꼈습니다. 엄마, 잘 지내세요? 민호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응. 잘 지내? 혼잣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심이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어둠이 내렸습니다. 하지만 정자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앉아 있고 싶었습니다. 별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정자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괜찮아. 그 말은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약속이었습니다.
한참 후 정자는 일어났습니다.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골목 어귀에서 불례를 만났습니다. 청자야. 어디 갔었어? 받아요. 혼자? 네, 괜찮아? 정자가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는요. 불례도 웃었습니다. 그래. 좋아. 두 사람은 함께 걸었습니다. 골목에 가로등이 켜졌습니다. 따뜻한 불빛이었습니다. 불례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들어갈래? 라면 끓여줄게. 좋아요. 정자는 불례를 따라 들어갔습니다. 작은 부엌에서 물 끓는 소리가 났습니다. TV에서는 옛날 드라마가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라면을 먹었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편안했습니다. 정자야, 네, 행복해? 정자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네. 행복해요. 다행이다. 블레 씨도 행복해요? 응. 나도.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파도 소리도 들렸습니다. 정자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 바다가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았지만 느껴졌습니다. 이제 시작이네요. 정자가 중얼거렸습니다. 뭐가? 제 인생요. 불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시작이야. 정자는 다시 웃었습니다. 진심이 담긴 미소였습니다. 세상은 넓었습니다. 가능성은 많았습니다. 그리고 정자는 자유로웠습니다. 더 이상 누구의 엄마가 아니었습니다. 김정자였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아직 안 누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세요.